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번 트래버스 리뷰 에피소드 1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. 우선 이 2019년식 트래버스를 제가 인수받은 지 거의 한 달 정도가 되어가요. 그래서 그동안 뭐 출퇴근도 하고 장도 보고 뭐 캠핑도 한번 갔다 오면서 운전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그 외에 제가 얼마 전에 이 오즈모 플러스라고 김벌 카메라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고 다이내믹한 샷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이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트래블스를 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 대한 수요를 제가 뭐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30대 중후반 그리고 40대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여가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 요새 캠핑들 많이 다니시잖아요. 그래서 가족분들 다 태우고 이런저런 장비들을 다 싣고서 공간이 넉넉해서 장거리 운전을 하기에 적합한 차들을 만약에 꼽자면은 아마 이 쉐볼레 트래버스와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가 될 것 같아요. 요새 이 현대에서도 대형 SUV 팔리세이드라는 모델과 그리고 기아에서도 텔루라이드라는 모델이 머하비 후속으로 나온다고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데요. 우선 아마 이 차들이 전장이 5m가 넘지 않는 차들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제 생각에 이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쉐볼레 트래버스와 포드 익스플로러가 아마 가장 좋은 비교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.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원상 그리고 뭐 연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오토 스탑 앤 스타트 시스템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을 잘 합니다. 근데 이 세팅 자체를 트래픽 잼에서는 작동을 많이 안 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, 뭐 예를 들어서 가다서다를 많이 반복을 해야 돼서 이 부분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연비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겠죠. 하지만 이 반응 속도 자체가 이 엔진이 꺼져 있다가 앞으로 나가는 부분하고 엔진이 항상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짧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더 선호를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네요.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단점을 한번 꼽자면은 이 브레이킹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시승을 했을 때는 옆에 이제 딜러만 태우고 제가 혼자 운전을 했기 때문에 크게 느끼지 못했던 부분인데, 제가 이 캠핑을 한번 갔다 오면서 친구들을 한 서너 명을 태우고 뒤에 짐을 완전히 다 실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가장 이제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이 브레이킹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앞차랑 거리를 생각을 해서 제동 거리를 좀 예상을 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이제 밟기 시작하잖아요. 그때쯤 되면 이제 조금 늦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이제 브레이크를 완전히 다 밟았을 때쯤 되면은 이 급제동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정도로 이 브레이킹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무르게 되어 있어요. 일예로 이 제가 시승했던 차 중에 이 인피니티 QX60라는 차가 있는데, 이 차의 경우 제가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대자마자 이 브레이크 로터와 브레이크 패드가 딱 맞물리면서 차가 멈추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근데 이 트래버스의 경우는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반 정도 밟았을 때쯤 돼서 이제 이 브레이킹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정도로 상당히 무르게 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아마 이 부분은 개인 편차가 있겠지만 시승을 해보실 때 좀 고려를 심각하게 해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. 왜냐면 이 차가 5m 20cm 육박하는 전장을 가지고 있고 2톤이 넘는 차임에 반해서 이 브레이킹 시스템이 이렇게 무르게 되어 있다면 가족들을 태우고 짐을 싣고 장거리 운전할 때 과연 이 차가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반대로 이 차가 잘 나가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이 3.6L V6 엔진의 힘이 상당히 좋고 홀스파워도 거의 한 310 정도가 되고, 그리고 토크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하이웨이에서 운전을 할 때 뭐 오버테이킹, 이 차를 추월을 할 때도 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무리 없이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엔 앞에서 언급했던 이 디테일하고 다이내믹한 샷들을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1열, 2열, 3열의 레그룸과 헤드룸에 대해서 좀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전체적인 이 인테리어의 오버뷰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
이번엔 2열과 3열의 레그룸 그리고 전체적인 공간감과 실제 수치들을 보여드릴 텐데요. 이 오버뷰 샷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이 60대 40으로 나뉘어져 있는 시트를 제가 앞뒤로 조금씩 조절을 해놨는데요. 60% 시트는 2열의 레그룸을 약간 짧게, 그리고 40% 시트는 약간 길게 세팅을 해놔서 이후에 3열로 옮겨갔을 때 레그룸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엉덩이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시트에 밀착해서 앉은 상태이고요. 현재는 2열 60% 부분에 탑승해 있는 상태입니다.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키가 179이고 다리가 조금 긴 편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60% 부분은 약 4에서 5cm의 레그룸으로 세팅을 해 놓았고요. 현재 보시는 부분은 60대 40 시트의 레그룸 세팅의 차이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옆 40% 부분으로 옮겨가서 약 12에서 13cm의 레그룸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비교를 위해서 3열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좌석 위에 레버를 앞으로 당기고 힘을 약간 주셔서 앞좌석 쪽으로 당기시면 이렇게 3열로 향하는 공간이 확보가 되겠고요. 이 7인승 컨피규레이션 캡틴스 체어인 경우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. 자, 이번에 3열 레그룸의 전체적인 공간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3열 시트에 앉는 부분의 길이가 2열보다 짧기 때문에 빈좌석인 상태에서 2열과 3열의 레그룸을 동일하게 세팅하시면 실제로 3열에 앉았을 때 레그룸이 좀 더 짧게 확보가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앉을 때는 3열에 탑승하는 사람이 먼저 탑승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2열을 조절해 주는 게 이제 3열에 앉는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배려가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앉아서 2열을 다시 뒤로 당기고 보시다시피 40% 부분에 앉으면 무릎이 2열 부분 뒤에 딱 닿을 정도가 되겠고요. 이제 왼쪽으로 옮겨서 이 60% 부분으로 옮기면 보시다시피 약 4에서 5cm 정도의 레그룸이 확보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.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부분은 플로어, 이 바닥부터 3열 좌석의 높이인데요. 줄자로 재본 결과 약 26에서 27cm 정도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. 지금은 2열에 앉아있는 모습인데요. 헤드룸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지금 이 3열 가장 왼쪽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고요. 이 헤드룸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 가운데로 자리를 옮겨서 헤드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 쪽이 좀 더 헤드룸이 넓게 확보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네요. 이번에 보여드릴 부분은 제가 3열을 이제 접은 상태로 그 위에 앉아서 이 차 내부의 전체적인 공간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보시다시피 이 3열과 2열을 다 지금 접어 놓은 상태고 전체적인 이제 공간감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
지금은 제가 이 1열 운전석에 탑승을 해서 2열과 3열이 접힌 상태의 뒷공간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보시다시피 뒤에 이 공간이 상당히 길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성인 2명이 타고 누워서도 발이 이 트렁크 도어에 닿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넓게 공간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이 트렁크 하단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적재 공간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레버를 살짝 당기시고 해치를 위로 올리시면 중간 크기의 여행용 캐리어와 다른 물품들을 적재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. 이 부분을 들어 올리면 스페어 타이어가 위치해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가 제가 커버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.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안 나서 짬짬이 우선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최대한 자주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.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린다던가 아니면 다음 동영상에서 좀 반영을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번 트래버스 리뷰 에피소드 3편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느 날 잠에서 깨어 보니 선명하게 우리가 처음 만나